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안전 중 의료용품 안전에 대해 발표할 강나은, 이수빈, 광민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의료용품의 정의, 의료용품의 종류 소개, 병원 내에서의 의료용품 관리, 의료용품 관련 새로운 개정안 소개, 의료제품의 개발 및 촉진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퀴즈까지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메디컬 서플라이즈라고도 하며 의료 소모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료 소모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사용하는 의료용 소모품들을 말하며 이는 재사용을 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소모하여 사용되는 일회용품이니 강조됩니다. 의료 소모품에는 침습성 의료 소모품과 비침습성 의료 소모품이 있습니다. 침습성 의료 소모품은 혈액 또는 기타 체액에 접촉하는 주사침을 포함하여 상해가 가능한 날카로운 의료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손상성 폐기물이라고도 부르며 대표적인 의료 소모품으로는 피와 주사 바늘, 바늘이 부착된 시린지, 사혈침, 메스칼날 등이 있습니다. 비침습성 소모품은 알코올 솜과 거즈, 수액 튜브 등과 같이 일회 사용 후 오염이 된 소모품들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기저귀 또는 혈액이나 실험에 사용되어 있던 동물 사체나 혹은 혈액백 비닐류 등도 모두 비침습성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비침습성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용품 종류 중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주사침, 수액 세트, 렉탈 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의약품 등을 인체에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로 제품 개봉 전 필름과 멸균지의 접착부에 피놀 없이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포장지를 개봉하여 주사기를 꺼낸 뒤 침 결합 상태를 확인한 후 침 보호 뚜껑을 침 끝이 닿지 않게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할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후 천자후밀대를 눌러 주사를 완료한 후 침공 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취급할 때에는 포장지가 손상되거나 개봉된 제품이나 사용 전 침 끝이 손상되거나 휘어진 침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근 표시는 허용 공차 범위 내에 있으나 정밀한 양을 투입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바늘에 찔리게 되면 각종 감염 질환의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침은 인체에 의약품 등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흡인하는 데 사용되는 침입니다. 일회용 주사침의 사용 방법은 먼저 주사침의 포장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개봉하여 주사침을 꺼낸 뒤 주사기 또는 다른 연결기관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주사침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 준비가 될 때까지 침보호 뚜껑을 끼워두고 뚜껑을 분리할 때도 침보호 뚜껑의 침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분리합니다. 일회용 주사침 역시 1회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지정된 수거 용기에 폐기합니다. 오염된 바늘에 찔리게 되면 심각한 질병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액 세트는 정맥의 바늘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용기에 있는 약액을 주입시키는 기구입니다. 수액 세트를 사용할 때는 포장을 개봉하여 도입침 캡을 벗기고 수액 용기에 침을 꽂습니다. 다음으로 점적통을 2에서 3회 누른 후 수액의 반 이상을 채우고 세트 내의 기포를 제거한 후 조절기를 잠급니다. 주사침을 혈관에 꽂은 후 수액량을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무관을 통해 주사합니다. 수액 세트를 취급할 때에는 포장재에 표시된 가소제 사용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 수액 세트 구성 부품의 연결부, 연결관, 점적통 등에서 수액이 누수되는 현상을 주의하고 수액 세트 역시 재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렉탈 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렉탈 튜브는 혈관을 제외한 채광의 약물이 아닌 액체의 주입, 채광으로부터 배액 또는 생체학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렉탈 튜브의 사용 방법으로는 우선 포장 및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 직전 제품을 개봉합니다. 그 후 환자의 항문을 통하여 서서히 튜브를 주입하고 주입된 튜브를 통하여 항문 내 세척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장액을 주입하여 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렉탈 튜브를 취급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역시 일회용이므로 재사용을 금하고 이오가스 멸균된 제품이므로 포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 튜브가 꼬이거나 꺾여 있어서는 안 되고
제품을 사용 또는 제거할 때 변형시키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내에서의 의료용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품 관리의 의미, 관리의 목표, 관리의 법칙, 재고 점검에 의해 간수 방법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용품 관리란 의료행위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물품의 원활한 지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를 뜻합니다. 의료용품을 관리하는 목표로는 물자의 구매에서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또 구매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통제 및 비용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사용 부서별로 의료용품을 구매하고 소비되는 것에 대한 절차를 통제하면서 사용 부서에 필요한 물품 청구, 소비, 교환 방법, 불출 방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의료용품 관리의 법칙입니다. 물자를 구매할 때는 각 병동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물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불출을 해야 합니다. 물자를 받고 나서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변동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용품의 재고 점검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품의 재고 관리에서 재고 실사를 통해 소모품의 소모 실적을 월별, 분기별, 회계 연도별 비교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며 병원의 수익성과 유익성을 위해 적정 재고 유지로 재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용품 간수 방법으로는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찬물로 닦아내 주어야 합니다. 고무 튜브에 사용된 클램프는 반드시 빼서 잘 말린 후 중앙 공급실로 보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무 제품의 얼음 주머니나 얼음 목도리 같은 경우에도 잘 말린 후 공기를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용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물기 제거 후 파우더까지 발라준 후 고압증기 멸균 소독법으로 소독을 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용품 관련 새로운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자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애 의무 제4조 6항에서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즉,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시로 다음 실제 판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의료법 제4조 6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관련한 뉴스 보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립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국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립경상대병원 심혈관센터. 지난해 이 센터 직원의 억대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심혈관 시술 등에 쓰이는 일회용 의료자재 등이 재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요청에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전담 직원 7명을 파견해 열흘 동안 집중 조사했고, 공단 측은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재사용이 의심된다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공단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는 최근에 접수되었고요.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양 부분이라든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혈관 확장 등에 쓰이는 카테턴 1개에 150만 원짜리 고가 일회용품,
현행 의료법상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선 환자 동일받아 2차 소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단 측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가능성까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술 내역 등이 담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실지조사 자료를 지난주 경찰서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조사 분량에 병원 측의 반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혐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관계자는 공단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대로 혐의점을 판단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그 후 2020년 9월 4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3조 2에서 앞서 말한 제4조 제6장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의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 세트와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9조 의3을 보면 1.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일효기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5. 제3조 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가 창궐함에 따라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 촉진하고 위기 대응 의료제품을 원활하고 긴급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뉴스 시청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문가와 민간 자문단 그리고 국내 20개가량의 시약 제조사 관계자를 소집해 그동안 준비해온 검사법과 모아놓은 정보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국내 시약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다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쯤에 이제 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미 4번째 환자가 들어온 시점에서 2주 정도 뒤에 진단법이 나오는 거는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고 그 제도를 이번에 사용할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고를 하고 바로 공고가 나갈 테니까 공고 준비되는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그 제도에 신청하도록 그런 식의 공지까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원활한 감염병 검사와 진단을 위해 진단 시약과 같은 제품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방역을 확대하던 중 기다리던 소식이 발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1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한 시약 제조사의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가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역 회의에서 진단시약 개발을 촉구한 지 7일 만이었다. 승인된 시약은 RT-PCR이라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법을 사용한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유전자를 수백만 배로 증폭시켜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특징이 나타나 양성과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판코로나 진단법은 검체 채취, 2단계에 걸친 검사, 그리고 검사를 위한 이동까지 필요해 확진하는 데 24시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새로 개발된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후
한 번의 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확진을 내리기까진 6시간. 기존 검사법에서 4분의 1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어느 나라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들도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했고 어떤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 그런 진단키트가 회사에서 만든 게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RT-PCR 검사 장비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계기로 이미 국내에 많이 보급된 상태였다. 진단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개발과 평가 과정을 단 일주일 만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거의 98%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유효성 평가를 했다. 가능한 모든 검체를 활용을 하고, 한 개 기관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면 검체 숫자가 적으니까 다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검체도 그 검체를 희석을 해서 다양한 농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자. 샘플들 한 10개 정도를 보내서 어떤 거는 양성이고 어떤 음성인데 그걸 전혀 표시를 안 한 상황에서 그 샘플을 보내서 그 10개의 검사 결과를 100% 다 맞춘 기간부터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제3조 1항에 따라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긴급하게 공급을 위해 힘쓴 의료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의료 제품으로 진단키트, 마스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의 경우 한국 기업에서 제품의 개발과 출시까지 전담한 제품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의료 제품의 신속한 허가 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의료용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용품을 관리하는 목표는 사용부서별 청구 및 불출의 절차를 통제하면서 사용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혈액이나 체액은 따뜻한 물로 닦아낸다. 3. 수술용 고무장갑은 잘 씻어서 양면의 물기를 제거한 뒤 파우더를 바른 후 보관한다. 4. 의료용품의 재고 점검을 통해 병원의 수익성과 유익성을 위해 적정 재고 유지로 재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차가운 물로 닦아내야 한다. 문제 2번. 다음 중 일회용 주사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체에 의약품 등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흡인하는 데 사용한다. 2. 포장이 개봉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4. 주사기 사용 방법을 따른다. 정답은 3번. 일회용 주사침은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 3번. 의료용품 정맥 카테터를 이용할 때 최대 압력 설정이 300psi인 동력 주사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카테터의 규격은 1. 14게이지에서 18게이지 2. 18게이지에서 22게이지 3. 22게이지에서 26게이지 4. 26게이지에서 30게이지 정답은 2번. 최대 압력 설정이 300psi인 동력 주사기와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카테터의 규격은 18게이지에서 22게이지이다. 문제 4번. 다음 중 침습성 의료 소모품이 아닌 것은 1번. 피하 주사 바늘 2번. 바늘이 부착된 시린지 3번. 사혈침 4번. 혈액백 비닐류 정답은 4번. 혈액백 비닐류는 혈액이나 실험의 1회 사용 후 오염이 된 소모품으로 비침습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문제 5번. 다음 조항이 의미하는 의료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 촉진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원활하고 긴급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번. 긴급사용제도 2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3번 감염병 예방법. 4번 즉시 위기 대응 특별법. 정답은 2번 의의료법은 21년 3월 9일 새로 개정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상으로 의료용품 안전에 대해 발표한 광민정, 강나은, 이수빈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